갑자기 웬 축구 퍼포먼스냐? 저희 세대의 윗세대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차범근이죠, 차범근. 저희 세대에 유명했던 해외파를 꼽으라 하면은 뭐 박지성 선수. 지금 그 이후에 세계적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죠. 갑자기 제가 요리를 하는데 왜 손흥민 선수 얘기를 꺼내느냐?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직 축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20대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 손흥민을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본을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냐면은 축구에 소질이 있는 아들을 위해서 무려 4년, 5년 동안을 일체 경기 슈팅 연습시키지 않고 드리블, 기초 체력만 시켰다는 거야.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아버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재능도 있고 뛰어난 선수 실력을 가졌는데 왜 경기에 내보내지도 않고 하루 종일 공 가지고 노는 기본기 체력 훈련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을 시키느냐.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구 슈팅하는 거 경기에 몇 번 뛰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어렸을 때 기본을 다지지 않으면은 반드시 프로 선수가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유럽 리그에 가가지고 140골 한국 역사에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리고 나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도 손흥민 선수가 아버님이 손흥민 선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아직 멀었다. 너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해서 약간 우쭐대거나 자만심이 생길 수도 있는 그 마음을 꾹 눌러서 해라.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결혼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축구에 집중할 때다. 이 얘기를 저는 굉장히 감명스럽게 들었습니다. 이 아미 사업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요리의 기본이죠, 기본. 기본도 뭐 이런저런 화려한 요리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간 건 뭐냐면은 퀸의 특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요리. 다른 요리 기구로는 전혀 흉내낼 수 없이 오로지 아메이 퀸만으로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요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백투더 베이직하고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서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백투더 베이직 기본적인 요리 자, 오늘 요리를 맡아주신 글로벌 청와대 수석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글로벌 수석 다이아몬드 정효심 리더님과 옆에서 도와주실 신숙희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효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요리를 따라서 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모두들 요리 준비를 안 하고 계시군요. 다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요리 재료 보시면 특별히 뭐 특이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앉아서 보지만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송선님께서 여러 요리를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다가 정말 우리가 얼마 전에 저희 스폰서님하고 저희가 굉장히 얼마 전이 아니구나 한 몇 년 전에 힘들었을 때 진짜 스폰서님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요리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요리 미팅 때는 사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요리를 다른 곳에서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냄비들이 나갔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미의 냄비가 어떤 냄비인지 왜 이런 요리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나씩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또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를 준비 안 하신 분은 그냥 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신다 생각하시고 요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할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차분히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숙희 리더님 들으면 이제 사장님 말소리가 들리시고 물 오른 미모를 보여주신 신숙희 리더님. 안녕하세요. 신숙희입니다. 코로나로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힘내야 됩니까? 쭉 백신 코로나 면역이 다 완성될 때까지 우리 정효심 리더님이 워낙에 사회도 많이 보시고 하셔가지고 이 사회자가 들어갈 팀이 없어요. 혼자 다 잘해줄 것 같아요. 오늘 요리 말고도 이제 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실 것이요. 얼마나 우리 퀸이 위대한지 한 1,000만 원어치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은 엄청나게 싸디싼 100만 원대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퀸의 특장점도 같이 요리와 곁들여서 남는 시간에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저 요리는 냄비를 설명하는 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사실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 냄비를 구매하시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휙 사가지고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요리 또 퀸의 특장점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고객을 만나거나 또 저도 고객을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요리가 뭐냐면 수육입니다. 수육. 근데 수육을 왜 보여주는지를 말씀을 안 하고 보여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돼지고기가 사실은 소고기보다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피로회복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 얼굴 피부에도 좋고 돼지고기가 굉장히 유용한 성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돼지고기를 우리나라는 어느 부위를 많이 먹냐면 삼겹을 많이 먹어요. 삼겹. 이렇게 생긴 게 삼겹. 여기 삼겹살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돼지의 삼겹의 70%를 다 먹는 거 아세요? 진짜 돼지 같죠? 그죠? 저희 전 세계에 돼지고기 삼겹, 외국 나가면 이 삼겹을 잘 안 먹어요. 삼겹을 잘 안 먹는 이유가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러거든요. 기름에가 보통 노폐물이 많이 끼어요. 그래서 이거 기름을 좀 빼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은 이걸 어떻게 해요? 걸어놓죠. 훈제해서 많이 먹잖아요. 삼겹을 훈제, 베이컨이라 이런 걸 많이 해서 먹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 돼지고기를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 이걸 어떻게 먹냐면 다 구워서 먹어요. 그렇죠. 구워서 먹게 되면 이게 발암물질이 나오고 좋은 성분들을 먹지 못하고 안 좋은 걸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삼겹을 하실 때는 좀 이렇게 도톰하니 예쁘게 예쁜 거 이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홈미팅 가실 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2덩어리 정도만 준비하셔가지고 소후라이팬에 쓰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걸 겉박속촉해서 먹을 것이냐 아니면 보들보들 유들유들해서 먹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겉박속촉, 겉에는 좀 바삭하고 속에는 좀 촉촉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에어를 하셔야 돼요. 냄비를 에어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에어되고 난 다음에 이 돼지고기를 쫙 넣고 사면을 딱 구워서 나중에 온도를 좀 낮춰서 구우면 겉박속촉이 되는 거고요.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냄비에다가 예쁘게 안 치시는데 밑면 우리 이걸 껍질이라죠. 지방면이 밑으로 이렇게 가게 딱 놓으시는 거예요. 지방면이 이렇게 밑으로 가게 딱 놓으시고 돼지고기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핏기나 물기를 닦아주셔야 돼요. 나는 돼지고기를 좀 씻어서 쓰고 싶다. 물에다 씻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물기를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린내가 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집에서 요리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하지 않고 뭔가 좀 깔고 싶다. 양파도 깔고 싶고 파도 깔고 싶다. 그거는 개인 취향에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리를 보여주실 때는 번거로우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냥 돼지고기를 이렇게 넣어서 뚜껑을 닫는 모습 저희 퀸을 보여주실 때 가장 좋은 점이 이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최근에 바로 이걸 보여주니까 바로 이 냄비를 사셨거든요. 그냥 이 돼지고기 수육이 왜 저희 냄비만 되느냐. 사실 요즘에 그 주물 냄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되는 게 많아요. 자, 옆에 제가 올려놓고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센 불에서 다 부들부들하게 하시려면 약한 불,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한 불 4단이나 5단 정도에서 시작하시거나 집이 단수가 좀 낮다 싶으면 6단 정도 하셔도 되고요. 5단 정도에 올려놓으시고 좀 있으면 수분이 나와요. 수분이 나오면 온도를 약간 올려서 한번 뒤집어 주시면 요리는 다 됩니다. 애들 학교 갔다가 올 때 엄마 집에 갈게 하고 조그만 냄비에다 올리시고 시작하면 한 덩어리 올리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육을 건강하게 이렇게 먹는 법은 쪄서 먹는 방법이 돼지고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지고기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 쪄서 먹는 방법이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에요. 근데 찌려고 보면 저 정도 2덩어리 돼지고기를 찌려면 어느 정도 큰 게 있어야 되냐면 요 정도 큰 게 있어야 돼요. 요 정도. 그죠? 요거보다 더 큰 게 있어야 돼요. 돼지고기 여기다 물 넣고 여기다 커피 넣고 뭐 생강 넣고 마늘 넣고 대파 넣고 막 넣고 싶은 거 다 넣잖아요. 건강에 좋은 건 다 넣어. 요즘에는 무슨 나무 뿌리도 넣더라고요. 나무 뿌리도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육을 삶죠. 삶고 난 다음에 그 건강한 물은 누가 먹냐? 하수구가 먹어요. 하수구. 그리고 우리는 안에 덩그러니 냄새만 잡으려고 그 돼지고기를 빼서 먹거든요. 건강한 요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돼지고기를 먹는 거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이 쪄서 먹는 거다. 수육을 해서 먹는 건데 물 없이 수육하는 거. 물을 만나면 돼지고기가 냄새 나요. 물을 만나면. 물이 만나지 않게 깨끗하게 하실 때 물로 깨끗이 쓰시는 분들은 티슈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혹시 핏기가 있는 분들 밤에 얼렸다가 쓰시는 분들은 핏물 나오거든요. 그럼 반드시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시라는 거.
그러면 돼지고기 냄새 없이 잡냄새 없이 쓰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리가 벌써 끝나버렸네. 깜짝 놀라시겠죠. 요리가 벌써 끝났어요. 전체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 얼마나 요리를 하고 계신 분이 좀 있는가 볼까? 갤러리 좀 볼게요. 돼지고기 수육 올려놓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수육 할 것이 없죠. 아메이는 할 것이 없어요. 아메이 요리는 할 것이 많으면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모든 건 다 내 입으로 해야 돼. 입으로. 그러니까 냄비가 다 요리를 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력이 없어도 냄비를 믿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리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 요리 냄비에는 적당한 양이 있어요. 너무 많이 넣어서 하시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양을 너무 적게 해도 대후라이팬에다가 동그라미 한 덩어리 딱 넣고 요리하시잖아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자신이 없을 때 요리를 시작했는데 왠지 막 탈 것 같아. 왠지 불안해. 양이 너무 적어. 양이 너무 많아. 하고 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온도를 낮추시면 돼. 내가 자신이 없을 때 온도를 낮추시면 거의 사고 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요리 다 하신 걸로 하고 두 번째 요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웍을 준비하세요. 웍. 오늘 웍을 준비한 이유는 웍에다가 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웍에다 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웍에다 밥을 해갖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냄비 전체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잡채, 저희 스폰서님 표 잡채를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요리가 다 끝나요. 정말 이 요리는 제가 발로도 하는 요리예요. 발로도 그냥 누워서 그냥 발로 할 수 있는 요리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거의 실패하지 않고 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처음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거의 실패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웍에다가 밥은 자 이제 쌀을 불릴 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쌀을 불릴 때 제가 지금 쌀을 불려 갖고 왔는데 이 쌀이 보실보실해요. 이렇게 보실보실. 이게 시중에 가시면 불린 쌀 말고 씻어 나온 쌀 있어요. 아시겠죠? 시중에 가면 씻어진 쌀이 있거든요. 그 씻어진 쌀은 어떤 쌀이 씻어진 쌀이냐면 바로 씻어가지고 담궈 놓는 게 아니라 바로 씻어서 물기를 쫙 빼가 홈미팅을 가실 때 이게 머그컵으로 한 컵이거든요. 머그컵 한 컵인데 내가 좀 약간 찰진 게 좋다. 그러면 찹쌀을 한 주먹 정도 더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씻은 쌀은 어떤 쌀을 씻은 쌀도 하냐. 제가 좀 늙어가지고 요즘에 입에 물기가 없어서 물 한 잔 먹고 얘기하고요. 얼굴은 거의 30대인데 그죠? 나이가 50대가 중반을 달리고 있어서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홈미팅 하실 때 머그컵으로 하나를 딱 씻었어요.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죠. 그 다음에 비닐우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비닐에다 딱 집어넣어서 물기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기를 거꾸로 뒤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물기가 쭉 빠지죠. 완전히 빼세요. 바로 씻고 바로 씻어가지고 쭉 빼세요. 쭉 빼면 이게 진공처럼 딱 압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딱 씻어가지고 묶어 놓고 이제 한 30분 뒤에나 홈미팅 갈 때 딱 들고 나가시면 이게 씻은 쌀이에요. 씻은 쌀. 이거 미리서 씻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셔도 되거든요. 안 불어요. 물기를 완전히 빼시는 거예요. 씻어가지고 물기를 쫙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묶어놓으면 이게 씻은 쌀이에요. 이게 지금 머그컵으로 한 컵 제가 준비했거든요. 커피 머그컵으로 한 컵 준비한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게 씻은 쌀. 자, 이 씻은 쌀 하나 준비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 전복 하나 넣어가지고 정말 건강한 요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웍에다가 시간이 아니라 온도를 한 6단 7단 정도 했어요. 6단 7단 그리고 참기름 아니고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을 3스푼 정도 넣는다 생각하세요. 도로록 좀 많이 넣으세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복을 슬라이스 혹시 해놓으셨어요? 안 하시면 통으로 한 개 넣으시면 안 되는데 어쩌지? 내가 기다려 드릴게. 하나를 한 3-4개 정도 자르세요. 2개 정도 3개 정도 하시면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볶아주세요. 자, 볶을 때 소금 약간 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금 간 약간 하시고요. 살짝 볶아주세요. 냄새 좋네요. 제가 지금 7단 8단 정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볶아주세요. 자, 열심히 지금 우리 박수진 기자님 썰고 있어요. 열심히. 네. 아니 전복을 준비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아메이 피나신 분들이 요리를 한 개도 못하는 거 아시죠?
전복 준비하면 전복을 덩그라니 그냥 놔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복이 들어간다 하면 기본적으로 좀 썰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마 안 가르쳐줘서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전복 하나를 이렇게 돌릴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예쁘게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잠깐 볶으세요. 아 냄새가 좋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소금 살짝 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됐으면 자, 누가 하고 계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그대로 쌀을 붓고 살짝 한번 볶아주세요. 근데 요리 끝난 거에 물 붓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물은 동량이라 자,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넣으시고 제가 오늘 밤 준비했어요. 밤. 그리고 은행. 아이 좋은 거 많이 넣었어요. 당근도 좀 채를 써봤어요. 당근이 좀 들어가줘야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해보니까 당근이 조금 넣었더니 색깔이 안 이뻐서 제가 당근 한 반 개 정도 다졌고요. 표고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 불린 것을 사용하시면 더 쫄깃쫄깃 맛있어요. 근데 없으시면 그냥 집에 있는 버섯 좀 자르셔가지고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살짝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물잡이를 한번 해볼게요. 물을 딱 머그컵 쌀 한 컵이면 그 물도 머그컵 한 컵이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 된다고 생각. 1대1로 동량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뚜껑을 덮으시면 밥이 끝나버렸네. 자 온도는 물이 들어갔으니까 센 불 10단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이쪽 인덕션 저희 신형 인덕션 사용하실 때 물을 끓이거나 많이 끓일 때는 저는 시청만 하고 있어요. 일반 쌀인 경우 불려야 하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는 시청만 하고 있어요. 일반 쌀인 경우는 불려야 하나요? 불려야 하겠죠. 네, 불린 쌀을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쌀을 불려야 되겠죠. 불린다는 것이 물에 오랫동안 놔두는 게 아니라요. 잠깐 씻어서 잠깐 불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찹쌀처럼 푹 불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바로 씻어가지고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맛있겠죠. 근데 저희가 밥을 왜 냄비에다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냄비밥을 먹으라 하지? 우리는 찰진밥이 좋은데 우리는 전기밥솥 이렇게 압력밥솥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코팅팬 때문에 쓰는 거, 코팅팬을 안 쓰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밥솥 한번 봐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밥솥 뚜껑 열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전부 다 코팅되어 있는 까만 밥솥이죠. 전부 코팅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도 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백미취사가 있거든요. 백미취사 있으면 40분 밥해야 돼요. 보통 40분 하시잖아요. 그러면 40분 동안 고압으로 코팅을 찐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쌀을 그 코팅되어 있는 밥솥하고 하는 거하고 일반 냄비 우리 스테인리스 냄비에다 하고 딱 하잖아요. 색깔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코팅팬을 안 쓰려고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밥솥에다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요즘에 반찬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머그컵 하나 정도 해도 한 3, 4인 가족들은 좀 다른 거하고 같이 먹으면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셔서 센 불에다 올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요리가 끝나버렸어요. 자, 요리 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리 다 하신 분. 네. 자, 간은 소금간만 하냐고요. 간은 소금간만 했어요. 네, 소금간만 했어요. 소금간을 하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린내 없앨 정도 살살 조금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뭐 밥을 간 맞추려고 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옆으로 몇 분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성격들도 급하시네. 밥은 익을 때까지 넣으시면 돼요. 익을 때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다른 요리가 끝날 때까지 홈미팅 할 때 뜸도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익는 거는 뭐 10분 정도면 다 익어요. 근데 밥은 뜸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 항상 밥 요리가 있을 때는 밥 요리를 먼저 올리시고 다 익었더라도 약한 불로 옆에다가 마지막에 요리가 나올 때까지 놔두시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좀 뜸도 드리고 밑에 약간 누룽지도 좀 넣고 그래야 밥이 훨씬 맛있거든요. 그렇게 드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수육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익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아무리 좀 맛있는 요리도 안 익으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요리하다 보면 쿠킹 타임, 인생의 쿠킹 타임처럼 익어야 요리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몇 분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집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몇 분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익을 때까지 해라 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린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냄비를 왜 풀세트를 사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재밌죠? 별로 재미없는가 봐. 재미없으세요? 저희 냄비 이제 풀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게 기죠. 여기까지 하는 것도 있죠. 밥은 6단에 몇 분으로 세팅해 주면 될까요? 제가 밥은 6단 아니고요.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밥은 한 8단이나 9단 정도 올리시고요. 수봉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잠깐 놔두세요. 그러면 2, 3분 정도 지나면 수봉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불을 좀 줄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금만 잠깐 센 불로 놔두시기 바라요. 8단 이상 놔두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10단, 12단까지 올라가면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8단이나 9단 정도 놔두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론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저희 냄비를 왜 풀세트로 사셔야 되냐. 저희 고객도 오늘 프라이팬 한 개 사신 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냄비를 좀 사셨으면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냄비를 구매하실 때 대형편 여기다 빡만 보여주면 프라이팬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시고 또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제일 먼저 저희 집에 있는 냄비 중에 가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뭐예요? 스투포트예요. 스투포트. 스투포트는 있어도 안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요리를 하는 민족이잖아요. 국이 없으면 우리 신랑은 밥을 안 먹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국이 없으면. 남편들한테 그냥 다 공헌해 주신가 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밖에서 말고는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이라 남편 정말 좋은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셨구나. 그죠? 이 스투포트가 미니가 있고 대형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효식입니다님 얼굴이 너무 예쁘세요. 네, 그래도 자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이 냄비에 집중해 주세요. 제 얼굴에 집중하지 말아주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안 쓰시는 거 스투포트부터 얘기할게요. 스투포트는 뭐냐 국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냄비는 집에 가시면 고깃집에 가시면 프라이팬은 큰 거, 작은 거, 세모, 동그라미 모양대로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국냄비를 소형, 중형, 대형 막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우리나라는 국문화인데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볶거나 스파게티를 많이 해먹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게 프라이팬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보통 국냄비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스투포트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은 아침에 끓여놔가지고 아침에 다 먹고 점심 때 끓이고 저녁에 끓이고 이렇게 하나요? 아침에 끓인 거 신랑이 나갈 때 먹고 데펴서 애들이 나갈 때 먹고 저녁 되면 실까봐 다시 한번 끓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버리기 아까우니까 한번 더 끓이고 이렇게 해요. 계속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음식이 그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비가 좋지 않으면 유해 성분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그들이 쓰는 냄비 중에 가장 좋은 냄비가 뭐여야 되냐면 국냄비인 거예요. 그래서 스투포트를 여러분이 끼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놈의 스투포트가 뭘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것도 들어있고 이거 어디에서 쓰는 물건이고 어떤 분은 리더님 이거 빼고 좀 싸게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것도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것도 몇 번 이사하면 없네. 그럼 이거 하나는 쌀통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설탕통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밀가루통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어디 가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 냄비의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이 저희 냄비 말고도 백화점 가시면 좋은 냄비를 아주 1000만원대를 호가하는 냄비들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을까? 빼고 싸게 주지. 왜 들어가 있을까?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밑에 열을 여열로 이용해서 다른 요리를 할 수 있는 결론은 안에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열 전도율이 뛰어난 냄비들이 이 구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하나에 35만 원이에요. 우리는 이게 얼마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 얼마예요? 스투포트 얼마지?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스투포트 전체를 사셔야 돼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게 정제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냄비가 있는 것들이 고가의 냄비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가운데 이거 들어있는 것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거. 요거는 다기능 용기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중간에 올려놓고 이렇게 다른 찜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맛있는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보시는 거예요. 밑에다가 김치를 돌돌돌 볶아가지고 지금 돼지고기하고 볶아가지고 김치 물을 넣고 팔팔팔 끓이시고 그 위에 콩나물 넣으시면 좋죠. 근데 콩나물을 김치국에 집어넣으시면 콩나물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통통하게 들어가 있는데 나올 때는 실이 돼갖고 나와 있잖아요. 왜? 이게 삼투압 원리 때문에 소금 간이 들어가면 이게 쪽 쫄아들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콩나물이 통통하게 나오죠. 콩나물 전문 집에 가면. 그 이유는 같이 끓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다 콩나물을 여기다 씻어가지고 올리시고 그 위에다가 여기다가 수란 아세요? 수란? 요리 좀 하시는 분들은 수란을 아는데 수란은 계란을 안 익힌 거 수란이라 해요. 아시겠죠? 여기다 참기름을 살짝 바르시는 거예요. 참기름을 살짝 바르셔가지고 계란 하나를 떠서 이렇게 딱 넣고 계란 두세 개 가족 수만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끓이시는 거예요. 국을. 그 밑에서 김치국이 있고 위에가 콩나물이 쪄지고 있고 수란이 되고 있고 그러면 하얗게 익는 수란을 내실 때 김치 먼저 딱 국물 뜨시고 그 위에다 콩나물 딱 올리시고 수란을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김을 쫙 올리면 요리 좀 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얘 요리 좀 배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 없이 콩나물을 데쳐서 같이 올려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기능 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얘는 이 밑에다가 얘를 이렇게 요거 잠깐 빼고요. 요리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재밌죠? 그렇지 않으세요? 자, 이런 거만 하겠으면 좋겠어. 밑에 국 끓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국은 우리나라 국은 된장국은 자글자글 오래 끓여야 돼요. 자글자글 오래 끓이면 중간에 열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딱 집어넣으시고 여기에다가 계란을 딱 깨서 넣으셔도 되고 메추리알 같은 걸 여기다 딱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으시면 어떻게 돼요? 메추리알이 딱 쪄서 나오면 아이들 밥 먹기 전에 뚝뚝뚝뚝 돌돌돌 놔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수란할 때 다기능 용기에 달라붙더라고요. 혹시 안 붙는 팁 아까 얘기했죠. 참기름을 바르세요. 아시겠죠? 참기름을 옆으로 딱 바르세요.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통째로 놓고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예쁘게 뜨면 돼요. 그럼 예쁘게 떠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는 계란 6개 들어가요. 계란 6개 물 동량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가진 야채나 이거 집어넣으시고 그대로 국 끓이면서 뚜껑을 딱 덮고 그러면 계란찜이 되겠죠. 계란찜이 되는데 자 계란찜을 이렇게 해갖고 냈다가 먹었는데 남았어. 그럼 이걸 그대로 데우라이팬 뚜껑을 딱 덮으면 이게 딱 맞아. 그럼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고 다시 얘는 인덕션에 사실 올라가요. 근데 볶는 용으로 쓰시면 안 돼. 타지니까 밑에가 바닥 특수 처리가 안 돼 있어요. 냄비 바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잠깐 중탕 정도는 가능해요. 이렇게 하셔서 데펴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보관하셔도 되고 또 집에서 국 끓일 때 집에 우리가 썩어야 버리는 것들 있죠.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럼 야채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새 것은 못 버리는데 잘 안 해먹어. 그래서 썩으면 버리는 야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호박도 좀 남아있고 가지 한 개 남아있고 버섯 같은 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 썰어서 여기다 딱 넣으시는 거예요. 썩어서 버릴 때까지 놔두지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 끓일 때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 놓으시면 이렇게 딱 열면 다 익어 있겠죠. 그럼 거기다 다진 양념을 해서 올려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쓰시겠죠. 또 이거는 다기능 용기가 단순히 다기능 용기가 아니에요. 이게 소형 팬하고 딱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버터 중탕하실 때, 초콜릿 중탕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 또 하나 소스팬, 대형 소스팬에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 잠깐 뭘 데필게요. 데펴야 될 때. 여러분 생선찌개 같은 거는요. 우리가 막 쪼림 같은 거 했으면 물 붓고 계속 데펴서 먹으면 비린내 나서 못 먹어요. 그럴 때는 잠깐 데필 때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뚜껑을 이렇게 덮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덮고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수분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달달달달 여기서 일어나요. 그럼 여기다 티슈 하나 쓰고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을 안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정말 아줌마들 너무 무서웠어요. 아줌마들한테 가르쳐주면 이걸 꼭 물을 넣고 데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요. 물을 안 넣고 이렇게 올리는 분이 너무나 많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난 세상에서 홍역 마마 불법 비디오보다 아줌마가 더 무서워. 아줌마들은 가르쳐준 대로 여기다 물을 넣고 물 뿌리고 이렇게 올리셔야지 데펴진다는 거. 이래서 얘가 다기능 용기인 거예요. 아시죠? 다기능 용기. 이거 말고도 쓸 용기가 굉장히 많은데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자, 수육이 열심히 잘 읽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찜기 꼭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찜기. 일반 찜기는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요런 찜기는 지구상의 모든 찜기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희한하게 얘는 옆으로 딱 돌리면 여기에가 구멍이 있어요. 스티몰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턱이 있고, 그죠? 그러면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딱 끼면 원래 우리가 여기다가 떡을 많이 하잖아요. 떡을 하니까 일반 냄비도 떡이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찹쌀떡 같은 거는 정말로 안 익어요. 이 압이 안 생기면 절대로 안 익거든요. 근데 이 원리 때문에 이 턱하고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턱 밑으로 이 스팀홀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많은 스팀이 안으로 들어와서 찰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스팀 찜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얘는 여기만 맞는 게 아니에요. 대회 후라이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얘를 대회 후라이팬에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국수를 삶을 때 이대로 삶고 그대로 건지시면 되죠. 여기도 또 말씀드리지만 물을 넣어야 돼요. 물 안 넣고 그냥 국수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물을 넣고 이렇게 건지시면 돼요. 건져서 받칠 때는 얘한테 그냥 이렇게 딱 받치시면 돼요. 이렇게 받쳐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냄비가 다 서로 호환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뚜껑도 예를 들어서 국을 끓일 때는 얘를 접지 마시고 얘를 접으면 국냄비인 거예요. 빵을 하실 때는 얘가 좀 작거든요. 냄비 뚜껑이.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호환되어 있는 거예요. 소형 팬도 얼마 전까지는 소형 7층 저희 소형 팬도 뚜껑밖에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얘 빵 구울 때 안 맞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이렇게 덮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나왔어요. 요렇게 덮였어요. 그러면 빵도 구울 수 있고 콩나물 한 봉지 정도는 한 2봉지 정도는 이게 들어가겠죠. 물 없이 콩나물 2봉지 정도 여기다 살짝 삶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리하셔도 돼요. 그래서 냄비가 전체가 다 같이 호환되게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나는 이 냄비밖에 안 쓸 것 같아. 나는 이 냄비밖에 안 쓸 것 같아. 그렇지만 요리를 하시게 되면 전체가 다 같이 냄비를 활용하게 만들어져서 세트 판매를 할 거예요. 그 요리를 배우실 때 이거를 잘 쓰시려면 집에 있는 모든 냄비를 다 없애셔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손에 익으려면 전부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이걸로 냄비를 묻힐 때도 그냥 여기다 묻히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묻히시고. 단지 뚜껑이 덮여졌다는 이유로 씻기에는 너무 물이 아깝잖아요. 여기다 그냥 좀 데피시고 끓이시고 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론으로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는 되셨어요? 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또 공부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화면을 하나 올려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퀸 세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도구들 많이 쓰시죠? 양은 냄비, 프라이팬, 너무 우리 집에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왜 스테인리스를 써야 되는지 예전에는 그냥 좋은 요리 재료를 쓰는 것이 좋은 요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재료를 어떤 도구에 사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프라이팬이나 코팅팬에는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발암물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팅팬을 편리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버리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새로 쓰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여러분이 처음 살 때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발암물질 프라이팬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많이 대두되고 있는 얘기인데요. 잠깐만 이걸 꺼줘야 되겠다. 낡은 양은 냄비 알고 보니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있대요. 무섭지 않으세요? 양은 냄비에 순도 99.7% 양은 노란색 양은 있죠. 여러분 양은 냄비에다가 김치찌개 라면 많이 끓이시죠. 김치 상이 닿으면 구멍 나.
구멍이 나면 땜빵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다는 거. 그동안 구멍 날 때까지 우리가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대본 한번 보세요. 대본. 안녕하세요. 정유씨입니다. 또 다른 내가 나왔어요. 키우는 여러분 설명에 생각해 대해서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씻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위해 물질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컵에 물을 한 컵을 붓고 철수세미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쓰시는 코팅펜입니다. 코팅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줬고요. 다음은 양은 냄비입니다. 양은 냄비. 자, 세제 하나 넣지 않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셔가지고 자, 가까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씻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유해 물질을 먹고 있는지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죠? 보셨죠? 여러분 퀸 냄비, 코팅 냄비, 양은 냄비 보셨죠?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밥하고 계신 분들 밥이 지금 여기 화면 잠깐 중재 좀 해주세요. 밥하고 계신 분들 지금 잠깐 밥에 가갖고 한번 이렇게 저어주세요. 처음에 8단 9단 하셨죠? 그 다음에 한번 저으셔가지고 6단 정도 내려놓으시고 지금 보니까 밥이 거의 다 됐어요. 밥이 거의 다 됐어요. 오, 밥이 다 됐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다 익었어도 3단 정도의 뜸을 들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3단 정도에 덮어 놓으세요. 뚝 놔두세요. 한 10분, 15분 놔두면 되는데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고 좀 누룽지 있으면 얼마나 누룽지가 맛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다시 한번 그 수육하고 계신 분들 수육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말 안 했다고 그대로 놔두셔가지고 또 밑에는 거의 그냥 튀겨서 먹고 겉에만 썰어서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테프론 코팅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주철도 있고 범랑 도자기 있고 유리 있고 스테인리스가 있어요. 장점들 보러 보면 테프론 코팅이나 이런 거는 음식이 눌러붙지 않아서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코팅한 그릇이 피막이 생겨서 이게 스크러치가 생기면 안에서 많은 화학성분들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루미늄을 근데 왜 쓰냐? 열전도율이 아주 양은 냄비는 파르르 끓잖아요. 그래서 파르르 끓지만 파르르 식어요. 알칼리와 산에 매우 약해서 신맛이 강한 음식을 담으면 음식물에 녹아 나와요. 그래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실 그러니까 라면을 김치라면을 양은 냄비에 끓인 맛하고 이 일반 냄비 저희 스테인리스 맛이 틀려요. 그래서 그 고향의 맛이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들어있는 맛. 그럼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을 알츠하이머로 모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철 여름에 많이 나오거든요. 주철은 좀 무거워요. 근데 열전도율이 뛰어나서 얘도 많이 쓰거든요. 주철이다 보니까 녹이 잘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쿠 뭐제 이런 제품 사러 가시면 살 때 얘기해요. 뚜껑하고 두 개 뚜껑하고 본제품이 붙지 않게 실리콘 같은 젓가락을 주거든요. 그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덮어놓으라고 줘요. 그리고 음식물이 오랫동안 있으면 안 돼요. 그곳에. 그리고 음식을 먹고 2시간 이상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이 씻어서 기름으로 한번 깨끗이 닦아서 선선한 곳에 딱 보관했다가 다시 씻을 때 뜨거운 물로 한번 딱 씻어서 다시 깨끗이 닦아서 다시 사용하고 음식물이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깨끗이 씻어서 다시 그늘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쓰죠. 또 굉장히 무거워요. 수업 좀 해주세요. 무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보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청결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철이 굉장히 하지만 요즘에 많이 써요 사람들이. 주철이 무겁다 보니까 수육 같은 것도 물 없이 수육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범랑하고 도자기가 있어요. 범랑하고 도자기는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예뻐 보이죠. 외관이 화려해요. 근데 외관이 화려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 화학성분을 써, 화학물질을 써야 돼. 끓이는 동안에 나비나 카리뮴, 중금속이 많이 녹아 나올 수 있어요. 또 흠이 잘 생기고 흠이 하여간 스크러치, 도자기나 범랑도 스크러치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나무 주걱 쓰셔야지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리 있어요. 유리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유리가 유리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리는 유리만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섞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또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놔서 자, 유리 별로 쓰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깨지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테인리스인데 스테인리스는 사실
단점이 더 부각이 많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음식은 끓이고 지지고 볶고 데치고 튀기고 막 이러려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잘 물어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쓰거든요. 스테인리스는 위생적이고 스테인리스 뜻이 녹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이걸 잘 관리해서 배워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스테인리스를 오래 쓰고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안 넘어가지네요. 아, 예. 저희 퀸은 18-8 스테인리스 강철로 되어 있고요. T304로 되어 있다. 너희 스테인리스는 뭐야? 그러면 우리는 T304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18-8이 뭘까? 크롬하고 니켈의 그 함량이에요. 강도하고 뭐 광택, 90 방지를 쓰는데 18-8을 음식물에 많이 써요. 여러분 젓가락 옛날 인삼 그려진 젓가락 생각나세요? 인삼 그려진 젓가락 보면 젓갈 끝에가 18-8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게 뭐지? 음식, 중금속이 나지 않는 건강한 강도도 적당하고 부식도 적당한 강도다. 시중에 이제 냄비가 18-10짜리도 많거든요. 크롬하고 니켈을 좀 더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강도가 훨씬 더 세요. 그게 이제 수술용 맥스 같은 거 사용할 때 18-10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스텐 들고 전쟁, 이게 사실 거의 방탄이 방탄. 전쟁 나면 저는 바로 이걸 딱 쓸 거예요. 이렇게. 이거 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거의 그 정도로 강하거든요. 여러분이 전쟁 날 것도 아닌데 18-10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가격까지 맞춰놓은 거라 저희는 18-8이고요. 18-10도 시중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비싸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거의 바닥만 있지 통으로 있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테인리스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저희는 다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통구조 한번 보시면 18-8 자성 스테인리스 18-8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알루미늄 합금 이게 중간에 알루미늄을 넣는 이유는 열전도율이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통으로 눌러져 있다는 거. 매듭 하나도 없이. 이런 18-8 통 주물은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이 없어요. 통 5중은 많이 있거든요. 통 7중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은 양의 물과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할 수 있다. 일반 조리하고 저희 아메이 퀸 조리를 했을 때 영양 보존 상태를 보시면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비타민 B2 같은 건 정말 엄청나지 않아요. 일반 조리하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퀸으로 아니 저희 제품과 일반 냄비하고 요리를 해봤더니 시금치를 해봤더니 어때요? 비타민 B1이 저희가 95%가 살아있는데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영양 냄비구나. 제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색깔로 제가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거예요. 요리 색깔로. 자, 그래서 다층 요리가 가능한 거예요. 열 전도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밑에 열을 위에 열로 전도해서 쓸 수 있는 냄비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이겠죠.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반영구적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금깨란다요. 전라도 말을 하시라겠네요. 스탠도 사실은 한 8년 정도 쓰면 새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하신 지 한 8년 난 넘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바꾸세요. 한번 바꿔 냄비를. 이거를 뭐 딸을 줘야겠다. 이런 뭐 자식한테 상속한다. 너무 싫어. 그 네트워크를 상속해야지. 뭐 뜬금없는 쓰다 남은 냄비를 상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 화면 이제 없애주시고요. 인덕션은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냄비를 절대 상속 이런 거 절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좋은 네트워크로 안정된 소득을 상속을 해줘야지 못한다고 쓰던 냄비를 상속을 해줄 생각을 하세요. 냄비는 한 8년 정도 했다 하면 하나 사세요 새로. 원래 스테인리스 냄비 파는 그 유명한 회사들은요 8년마다 리비전해요. 리비전. 우리도 이런 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새거 홈거 가져가고 새거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PB 생각에서 나는 하나 더 사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공부가 좀 되셨으면 동그라미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잡채를 보여드릴 건데 잡채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영양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잡채는 대후라이팬을 쓸 거예요. 대후라이팬. 웍을 사용해도 돼요. 자 그러면 준비물을 한번 제가 볼게요. 수육도 거의 다 익었어요. 제가 보니까 한번 두루룩 한번 옆에 보조하시는 분들 다 익었죠. 자 수육이 다 익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수육, 저희 수육에서 나온 기름이에요, 기름. 진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물이 아니고 기름이에요. 한 뽀뽀 하실래요? 이거 한번 따라 드릴까? 어디다가? 제가 한번 따라 볼게요. 자, 이거 말고 종이컵 한번 줘보시겠어요? 종이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고기 냉채 이런 건 요리에서 볼 수 없어요. 왜냐면 돼지고기는 삶아가지고 냉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얀 기름 때문에. 기름이 어떤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나와요, 여기.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수육 두 덩어리에서 자, 우리 건배하고 한 뽀뽀 하시면 어떠실까요? 네, 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뭐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하나 하실래요? 이거 먹으면 혈액이 꽉꽉 막히고요. 이거 드시면 그냥 다음날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온다는 전설의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있잖아요. 이게 라유라고 해서 이 돼지 기름이요. 원래 뭘 볶을 때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그 짬뽕 할 때 유명한 중국집에서는 이 돼지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돼지 기름으로 그 파를 볶잖아요. 라유로 볶으면 굉장히 맛있어져요. 그럴 때는 사용하면 좋아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원샷에 먹기에는 그래서 이게 건강을 위해서 고객들한테 요리 수육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머 수육이 너무 맛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을 보여주셔요. 이 기름을. 이 기름이 이걸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걸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 이게 빠졌으면 고기가 뻑뻑해야 돼요. 근데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줘야 요리에 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 수육 끝났고요. 자, 잡채 들어가면 잡채는 오늘 팁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나는 잡채를 똑같이 했는데 왜 맨날 물어붙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정말 신기한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잡채를 준비할 때는 잡채를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색깔 있는 야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잡채는 일반 잡채는 다 볶아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니글거리고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저희는 볶지 않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잡채가 쉽구나 이거는 두 번째 얘기고 우리는 이 야채 속에 살아있는 칼라 이 파이토케미칼 야채 속에 살아있는 식물 내재 영양소를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를 빨간색이 들어갔다가 빨간색으로 나와요. 근데 요리를 하게 되면 빨간색이 들어가면 분홍색이 돼서 나와요. 왜? 이 색깔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수용성 비타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깔 준비를 하는 거. 오늘 저는 소고기를 좀 준비했어요. 형편이 되신 분들은 소고기를 좀 준비하시고, 좀 급하신 분들은 돼지고기 준비하시고, 저는 제사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저희 스폰서님께서 소고기를 좀 준비해 주셨어요. 자, 준비하실 때 소고기가 밑간 하시는데 마늘 좀 넣어놔요. 자, 한번 해보세요. 밑간 마늘 좀 넣으시고요. 간장, 참기름 좀 치시고 소금 치시고 여기다 후추 약간 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물주물 하시면 돼요. 주물주물. 손으로 주물주물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야채를 넣으시는 거예요. 칼라 야채를 집어넣으세요. 양파 좀 밑에 넣으시고요. 같이 이렇게 넣으시고요. 당근 넣으시고요. 버섯 넣으시고요. 그냥 야채하고 생긴 건 다 넣으세요. 시금치만 빼놓고 다 넣으시는 거예요. 좀 너무 많이 넣었다 싶어요. 이렇게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까시고 다음에 이제 당면을 물에 불려놓은 거예요. 찬물에 불리셔야 돼요. 뜨거운 물 삶으시면 안 돼요. 불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손님 오실 때 밥상 차릴 때 야채만 딱 다듬어 놓고 상 차릴 때 이거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당면을 담궈 놓으시면 당면이 더 이상 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주물주물 늘렁늘렁한 상태예요. 그냥 뭐 안 익은 느낌, 이 느낌 아시겠죠? 불려가지고 홈미팅하고 싹 가는데 물기를 쭉 빼갖고 갖고 가시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3스푼 정도 물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왜냐하면 안에 수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 한 3스푼 정도의 그 정도의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탈탈 털어갖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물기가 있는 정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는 전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붙어요. 자기들끼리. 얘는 붙지 말라고 여기다가 기름을 살짝 한번 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르시는 거예요.
이제 서로 엉겨붙지 말아라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부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뚜껑을 덮고 자, 몇 단에 할까요? 8단 시작이 됩니다. 제가 7단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7단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공이 일어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시금치를 좀 준비하면 좋겠죠. 시금치. 우리가 오방색 먹기 운동도 있잖아요. 더블X 안에 들어있는 오방색. 하지만 잡채 안에 들어있는 오방색. 흰색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어? 마늘하고 양파가 들어갔고, 노란색 파프리카, 빨간색 파프리카, 초록색 시금치, 당근 분홍색 뭐 들어가야 되지? 검은색이 안 들어갔는데 내가 그 담궈놨는데 어디다 뒀지? 버섯을 담궈놨는데 내가 모기버섯을 먹다 놨는데 검정색 모기버섯 이렇게 들어가면 참 좋아요. 아이고 분명히 담궈놨는데 누군가 먹어버렸어요. 네, 그 사람은 그 먹는 거 다 살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가 강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술을 걸어야죠. 자, 그러면 제가 7단이나 8단 정도 생각하셔서 올려놓으시고요. 8단에 되겠다. 들어가는 양으로 봐서는 8단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시고, 자, 여기다 이제 뭘 준비하시냐. 지금 수육을 자크하게 이렇게 예쁘게 썰어줬어요. 자, 엄마 옆에 있는 딸들 얼른 가서 수육을 좀 썰어보도록 하세요. 수육을 처음에 이렇게 수육을 보여드려야 돼지고기가 잡내가 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냄비에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가 익어서 잡내가 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자신이 없었고 양파 깔고 뭐 깔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잡내가 안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여주실 때는 완전히 그냥 맨 돼지고기를 그냥 깨끗하게 닦아서 올리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끗이 썰어서 같이 김치하고 내셔도 돼요. 와인 수육이나 뭐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준비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보일 때는 이렇게 수육을 건강하게 준비하시는 거. 그리고 제일 잘 보여주시는 게 잡채예요. 잡채는 250g만 딱 사용하세요. 250g 사용하는데 양념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닭이는 용기 종제기 있죠. 250g에 딱 한 컵에 한 컵.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컵 딱 준비해 놓으면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 2개. 설탕 2스푼 준비해 놓고 후추 조금 준비해 참기름 깨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깨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우리가 냄비 사용할 때 수육 제일 많이 보이고 잡채 많이 보여주시고 튀김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튀김 뭐 교촌치킨 같은 거 여러분 정말 너무 어떤 분이 봐도 좋아하잖아요. 이런 게 내 손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요리를 얼마 전에 제가 했다잖아요. 처음 본 사람을 요리를 했는데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저를 초대한 분이 계세요. 근데 요리가 막 멋있어야 되는데 수육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깝깝해 보였나 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옆에 와서 살짝 찌르면서 그렇게 하고 요리가 돼?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찹쌀 케이크를 하나 구운데 우리가 뭐 찹쌀 케이크 반죽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고 딱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요리가 되냐고 나한테 이렇게 너무 어설픈 내가 어설퍼 보였나 봐요. 괜찮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때는. 자기가 전번에 갖다 줬던 그 빵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올려놓는 거 보고 너무 깝깝하셨나 봐. 왜 찹쌀가루하고 딱 엎어서 놓으니까. 근데 나중에 딱 만들어서 나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요리를 하실 때는 여러분이 잘하면 안 돼요. 냄비가 잘한다니까. 여러분은 부지런만 떨고 내가 좀 간단해야 돼. 어떤 요리든지 부산하고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냄비를 보여주고 싶으면 여러분이 보이거나 요리가 보이게 하시면 안 돼요. 냄비만 보이게 하셔야 돼요. 저 냄비가 저렇게 저기 들어가는데 과연 이거? 저기 튀겨져? 저기 요리가 돼? 걱정이 태산이어야 돼요. 그럼 걱정스럽죠. 같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요리를 가지고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요리가 처음에 냄비가 빛나요. 너무 막 예쁘게 놔야겠다. 처음에 우리 집에 예쁘게 해놔야지 하면서 홈미팅을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런 거는 여러분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핀업을 하셔야 걱정하실 일이고 그거 하지 마시고 처음 보여주실 때는 냄비가 좀 돋보이게 나 원래 이렇게 요리 못했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해요. 정말 간편하지 않아요. 아까도
아까 영양밥은요. 여러분 영양밥 하시고 난 다음에 밥을 달래장을 만드시면 좋아요. 달래에다가 송송송송송송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거기다 간장, 참기름, 깨, 고춧가루 좀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촉촉촉촉 잘라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죠. 달래 간장도 준비하고 뭐 할 이야기가 없네. 오늘 너무 많이 이야기. 밥이 다 되셨죠, 여러분? 밥 다 안 되셨어요? 저는 밥을 이렇게 짠하고 담았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밥을 했어요. 밤도 좀 들어있고, 진짜 전복이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올려놨네요. 이거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네. 너무 아름답네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밥도 좀 한번 슬슬 담아보시고, 위에다가 살짝 달래장을 올려놔셔도 당신의 이쁘네. 자, 이제 잡채 거의 다 됐죠, 이제. 이렇게 하면 항상 냄비 요리를 하실 때 손을 이렇게 다 올리고 계시다가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세요. 돌려봐요. 소식이 없네. 그러면 아직 멀었구나. 항상 밑에부터 이렇게 저희는 통주물이어서 밑면만 열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올라오고 위가 뜨끈뜨끈하면 안에서 열이 회전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손을 올렸는데 안 뜨거워. 그러면 안에가 아직 수분이 생성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위판까지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도 뜨거워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올려놔도 괜찮냐? 늙어서 그러네, 늙어서 손이 그냥 뜨거운 것도 모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저는 사실 뜨거운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늙으면 뜨겁다 아니야 이렇게 하더니 저도 어느새 우리 엄마 나이가 돼버렸어요. 별로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자,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왔네요. 제가 말만 했더니 요리가 딱 나와 있어. 말만 하면 요리가 딱 나왔으면 좋겠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예전에 성형기 대님께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옆에 이제 아줌마가 계시 막 치워주니까 나도 아줌마 있으면 꼭 아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부터 있었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다 내가 해서 하다가 성공하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메하면서 지금 내 보조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정유신 기자님 옆에 신숙희 기자님 있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생각. 열심히 하시면 나와요. 열심히 하시면 하세요. 자, 냄비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뱅그르르 돌아가죠.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뱅그르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돌고 있을 때 돈이고 딱 열지 말고 이야기를 하세요. 몇 번. 아시겠죠? 뱅그르르 돈이에요. 이게 도는 이유가 뭐예요? 수봉현상. 좋은 스테인리스 고르기 보시면 수봉현상 안에 수분이 밖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해낼 때 열이 왜 그대로 있냐? 옆에 수막이 생겨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실 때 뚜껑을 한번 딱 여셔서 전체를 한번 섞어주시면. 자, 섞어주셨더니 색깔이 그냥 너무 푸르풋이 아니라 빨강빨강. 너무 예쁘네. 너무 예뻐. 이렇게 하나도 늘어붙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집어넣으시고 이제 뭘 집어넣어야 돼요? 시금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시금치를 제가 수북이 넣을게요. 저렇게 많이 넣어도 익을까요? 라고 걱정이 태산같게 만들어야 된다겠죠? 그렇게 만들면 돼요. 뚜껑을 딱 덮고 다시 그대로 놔주세요. 오케이. 이대로 놔두시고 잠깐 또 이렇게 열었다 닫으면 뚜껑이 안 돌아요. 잠깐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 동안. 잠깐 돌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양념은 언제 해요? 양념은 익으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금치 넣으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금치 넣으시고 어제 저희 스폰서님은 시금치를 안 넣으시고 콩나물 큰 거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나? 머리라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하정희 대표님은 아프신가 봐요. 누워서 듣고 계신 병원이세요? 병원이신가 봐요. 언니 안 들으셔도 돼요. 누워서 아파서 들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깜짝 놀라셨어요. 안 아프시군요. 네. 여기 다 보여요. 자, 이렇게 아까 뭔 이야기하다 말았어요. 우리가 뭔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잡채에 뭔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나? 그래, 어제 저희 스폰서님이 콩나물을 넣었어요. 콩나물을 대가리라고 해야 되는데 콩나물 머리를 띈다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콩나물 대가리를 띄면 덜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콩나물 대가리를 딱 떼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시금치 넣은 것처럼 콩나물 넣어가지고 잡채를 하셨거든요. 뿌리도 됐어. 뿌리도 뗐다. 그러면 나는 정말 제가 콩나물 대가리를 떼어서 넣었다 했더니 옆에서 같이 있던 리더님이 뿌리도 뗐어요. 예, 뿌리도 뗐대. 아, 콩나물 다듬으면 뿌리를 띄지 그걸 안 띄겠어요. 딱 다듬어가지고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하고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똑같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시금치 대신 콩나물을 넣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오독오독. 진짜 맛있었어요. 자, 냄비 돌려보니까 냄비가 안 돌아가겠죠. 아직 수막이 안 생겼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수막이 생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손을 얹었다가 뜨겁네 이제 뜨거워. 뜨거워. 안에가 수분이 꽉 찼어요. 자, 냄비를 쓰다가 갑자기 펄펄 끓고 있는데 불을 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왔네. 그랬더니 뚜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버려요. 저희는 뚜껑이 자석이 있어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뚜껑이 붙었다고 저는 여러분이 아미 냄비를 전달하게 되면요. 냄비를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뚜껑에만 붙었으면 냄비에도 붙었으면 괜찮은데 어떤 집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대리석 바닥에 붙은 집도 있어요. 그런 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이에 냄비를 딱 돌려보니까 냄비가 돌아가요. 수봉 현상이 일어나요. 냄비가 돌아간대요. 냄비 돌 때 내 마음도 돌리는 거예요. 제발 저분이 이 맛있는 걸 보고 아메 냄비를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도 같이 돌리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봉을 딱 넣으시면 그대로 색은 살아있고 자, 온도를 줄이세요. 온도를 줄이시고 3단 정도 줄이시고요. 자, 너무 맛있겠네요. 너무 맛있겠어요. 이렇게 찌려가지고 이제 자 250g에 얘 한 컵. 50컵 집어넣으시고 설탕 2스푼 반드시 후추 들어가야 돼요. 후추 솔솔 참기름 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참기름 또로 자, 참기름 집어넣으시고 마지막 중요한 거 깨 집어넣어주세요. 깨 집어넣으시고요. 그래서 한번 싹 훑어주세요. 지금 불이 켜졌나요? 예, 불이 켜졌어요. 제가 한 4단 정도 켜줘야 되겠네. 아니 근데 센불이 켜도 상관없겠네. 간장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여기 설명해야 될 거 뭐예요?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있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더 선명해져 있다는 거. 아, 야채 안에 있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센 불로 제가 한번 좋아요. 전체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여러분들 다 됐나요? 색깔이 아주 예뻐요. 자, 스파게티 담는 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네요. 저도 아직 젊은가 봐요. 뜨거워요. 시금치. 정말 이걸 내가 자체만 먹으면 속이 퍽퍽하신 분들 있죠. 소화도 안 되고. 맛있기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죽겠다. 근데 너희 자체는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기름으로 볶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야채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정말로 사실은 한국 요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깨예요. 깨를 왜 뿌릴까? 왜 뿌릴 것 같으세요?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갤러리. 성동이더니 언니가 맞추면 안 돼. 리더님이 맞추면 안 돼요. 꺼주세요. 자, 다른 분. 깨를 왜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깨 누구? 깨. 누구? 손들으라고 그냥 괜찮아. 먹는 티 안 내려고. 먹는 티 안 내려고. 먹는 티 한 번 먹고 뿌리고 한 번 먹고 뿌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재미도 좀 하고 있구만. 당신만을 위한 음식입니다. 이은일이든 당신만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럼 나는 먹으면 안 돼요? 나는 한 먹으면 안 돼? 그건가? 그리고 이게
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랍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으로 깨를 뿌린대요. 한국 요리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 이렇게. 자, 오늘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뭘로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보여줘도 될까? 어지럽지 않을까? 어지러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가까이서 여러분의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잠깐 감으세요. 어지러우니까 감았다 드세요. 감았다 뜨면 자, 지금 잡채가 안 보고 내 배가 보이네. 자, 여기 잡채. 오, 색깔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리고 여기가 영양밥. 아, 정말 간지 살아있네요. 간지 살아있어. 자, 영양밥 그대로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정말 오늘 힘이 불끈 날 것 같은. 그리고 여기 멋진 수육이 딱 있죠. 수육 있고 김치하고 같이 내서 드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다. 자, 다시 눈 한번 감으시고요. 자, 다시 눈 뜨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냄비를 정말 제대로 아시면 저희 냄비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진짜 이왕이면 전체를 활용하는 요리를 보여주셔서 풀세트를 쓰시는 것이 고객한테도 훨씬 더 유익하다는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많이 됐을까요? 많이 됐나요? 많이 됐죠. 진짜 아주 요리 3가지 정말 발가락으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아주 쉬운 요리를 여러분에게 1시간 이상 보여드린 정요심이었습니다. 아이고 1시간 동안 요리는 냄비가 하고 요거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해주신 우리 정효심 도와주신 시숙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 퀸 냄비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전 라면 끓여 먹을 때 제일 좋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알려드린 그 팁이 있는데 우리가 라면 끓이면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요리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라면이에요. 왜? 자, 물 끓이죠. 물 끓었나 안 끓었나 봐야죠. 그 다음 물 끓은 다음에 면 넣죠. 스프 넣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우리 인덕션에는 뭐가 있냐?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가. 저는 어떻게 라면을 끓이냐? 봉지에 보통 550cc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한 650cc 물을 넣습니다. 인덕션 11단에다가 찬물에 그대로 면 스프 다 넣고 꼬들꼬들하게 먹으려면 딱 7분 끝! 놔둬버립니다. 그럼 7분 뒤에는 요리가 완성됐다고 하면은 라면이 꼬들꼬들 맛있는데 뚜껑을 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100cc 정도 물을 더 놔두면은 끓으면서 자연스럽게 100cc 정도가 날아가요. 그리고 물은 어느 MIT가 아니라 우리나라 카이스트 교수님이 연구하셨는데 끓는 물에 라면을 넣는 것보다 찬물에 바로 넣어서 먹는 게 훨씬 꼬들꼬들하답니다. 그래서 꼬들꼬들하게 드실 분은 그렇게 드시면 되고 나는 약간 퍼진 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8분 하시면 되고 나는 거의 안 익은듯이 먹고 싶다. 그러면 6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린애들이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가스불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태우거나 또는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라면이 물이 좀 부족해 버리면 짜니 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정도로는 아주 좋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퀸이 사실은 제가 라면은 여담이고 정말 좋은 게 퀸의 특장점 중에 최고는 적은 물로도 요리할 수가 있다. 적은 기름으로 요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가장 좋은 거는 영양, 그죠? 영양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만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한 요리다. 아무리 우리가 유기농 매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값단 신선한 걸 가져왔다 할지라도 요리 기구가 코팅, 중금속에 펑벗던 요리 기구를 먹는다 하면은 그 유기농 식재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퀸 요리, 기초 요리를 해주신 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도 또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아직 잘 모르고요. 오늘 이제 한번 같이 요리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애프터 전체 화면 한번 갤러리 한번 해주셔가지고 냄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오늘 요리 미팅이 어떠셨는지 애프터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드실 분들은 지금 이제 상에다 좀 차려놓고 여기 계신 분들도 요리 좀 가서 드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내가 화면에 저희들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채팅창에다가 질문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네. 또 손을 좀 드셔도 되고요. 손을 드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워낙 많으신 분들이 80분 가까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한 화면에 다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3주,
이영일 리더님, 3중 팬 타면 다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삼중팬은 사실 여러분이 아까 소스팬 설명을 안 드렸는데 소스팬은 이름이 소스팬이잖아요. 소스팬, 소스를 끓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스팬에다는 오븐 요리를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냄비는 통칠중 냄비는 예를 들어 냄비 저희 통칠중 냄비 하나 보실래요? 이 통칠중 냄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200도씨 온도에 1시간을 놔둬도 틀이 변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븐 요리 빵을 다 구울 수 있는 거, 빵 구울 때 물 없이 굽는 거잖아요. 200도씨, 108도씨에서 45분, 1시간 맞추셔도 얘가 틀이 변형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얘 통삼중은 소스팬, 이름이 소스팬이에요. 소스팬은 얘는 물을 넣지 않고 가열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되면 밑에가 아까 제가 통주물 구조를 가르쳐 드렸죠. 1층, 2층, 3층 이렇게 가르쳐 줬죠. 가운데가 떠요. 벌어져. 그러면 얘는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냄비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어쩔 때 가장 많이 태우시냐면 찜 요리할 때 많이 태우세요. 그러니까 뭐 20분 타이머 찜을 맞춰놨는데 타이머를 모르고 놔둬가지고 1시간 동안 걔가 끓고 있어가지고 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요리하실 때, 찜 요리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삼중팬이 타면 어디다 쓰면 돼요? 어디다가 새로 사시면 돼요. 새로 사시면. 요즘에 얇게 판매를 하거든요. 특히 삼중팬이 다시 심하게 탔으면. 근데 이제 그냥 눌러부터 하고 까맣게 탄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오래 타가지고 이게 막 전체가 끄매진 거 있어요. 닦아도 잘 안 되고 그 왠지 가운데가 약간 볼록 올라오는 느낌 있죠. 그러면 그거는 냄비로서의 좋은 냄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새로 하나 버리시고 새로 하나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세요. 자, 또 다른 분.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드신 분들 계시죠? 송지연 리더님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요. 맛이 어떠신지 요리가 오늘 잡채를 처음 하시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아유, 옆에 따님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네. 먹방 찍어도 예, 되겠어요? 엄마 방송 하든지 말든지 나는 맛있게 먹겠다. 자, 예, 송지연 음소거 리더님. 해주시고,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핀을 가지고 있은 지 한 13년 정도 되는데도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반성하고 있는 중이고, 아이가 지금 큰아이가 13살인데도 불구하고 핀으로 요리를 많이 안 해줘서 예, 그냥 일반 냄비처럼 생각을 해요, 애들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배워서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 냄비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예. 네. 저기 아이들한테는 인덕션하고 핀을 좀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 좋아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계란찜 같은 거, 고구마 네네. 튀기는 거, 아니면 튀기는 거 말고 고구마 찌는 거. 이 아침에 애들 자고 있을 때 저도 아침에 나올 때 소형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4단 넣고 1시간 타이머 놔두고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1시간이면 기름이 이렇게 그 안에 수분이 쭉 해가지고 맛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들이 하게 돼요. 네,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맛은 괜찮으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13살짜리 딸이 쳐다보지도 않고 콕콕 흡입을 하고 계시네. 자, 우리 아유. 그리고 이은영 기자님 같이 만들어서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은영 기자님 잠깐 음소거 하시고요. 음소거 하시고 음성 해제하시고. 예, 네, 해제됐어요. 말씀하세요. 네. 예, 설명 듣고요. 그대로 막 했어요. 근데 너무나 지금 잘 만들어졌군요. 이거 보이시나? 예, 보이세요? 네. 오. 예, 예. 저 우리 옆에 우리 방세영 리더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요리를 훨씬 잘하시게 보이세요. 예, 한 말씀 하세요. 공부가 어떠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네, 저는 아메이를요, 예전부터 많이 쓰고 있었는데, 저 냄비 같은 것도 쓰고 있고, 웍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냄비가 이렇게 좋은 줄을 오늘 요리를 하면서 새삼 알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없는 부분도 구입하려고요. 아, 그럼 얼마나 사실 특히 웍은 지금 구매할 수 있다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영 리더님으로 올라와 계시는데, 미영 리더님도 요리하신 거죠? 잠깐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요리 맛은 어떠신지. 저는 아직 맛을 못 봤는데요. 이렇게 다 준비했거든요. 네. 보이실까요? 아니, 천정으로 가 있어요. 이마밖에 안 보여. 예. 보인다. 오. 오, 가까이, 더 가까이. 오. 예, 오. 네. 오,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네, 새로 이제 그 퀸 사용법, 저도 슈트포트를 잘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 점 많이 배웠고요. 지금 저도 퀸을 쓴 지 8년 넘어가고 있는데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하나 새로 구매하세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수진 리더님. 박수진 리더님. 자, 네, 안녕하세요. 요리 준비 어떠셨어요? 너무 간단한 요리 가르쳐 주셔가지고 실생활에서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들이고 이런 요리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팀의 장점들을 또 한번 되짚어서 주시니까 저희 같이 하시는 리더님도 너무 좋은 팁들 많이 받으셔가지고 지금 당장 킬세트를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시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으면서 너무 즐겁게 또 진행을 해주신 조유진 리더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맛은 아직 안 맞거든요. 이제 금방 맛을 볼 건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저희 자, 이제 마지막에 볼까요? 정두래 리더님. 아이고, 이제 기다리라고 먹지도 않고. 자, 정두래 리더님. 어디 멀리 그 파키스탄 같아요, 느낌이. 저희는 오늘 제가 요리 안 하고 예찬 리더가 요리했거든요. 누가 했어요? 예찬 리더가 한 요리예요. 아들. 아들이 예. 아들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서예찬 리더님이. 안녕하세요. 가야지. 어디 거울 보고 있는 사람. 집에 있어서 쓴 지는 오래됐는데, 미국인. 오래는 됐는데, 저도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막 토스트에다 계란 후라이에다가 태워 먹고, 다 눌러붙고 해가지고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법 알고 보니까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육이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수육 다들 이렇게 하시려면은 막 물에다 삶고 뭐 하고 되게 어렵게 하신다는데, 그냥 고기 사가지고 또 기름만 닦고 누르고 하면 끝나니까 이거는 되게 유용하게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배웠습니다. 예찬이가 앞으로 요리를 많이 하는 걸로 저희는 감사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오셨나요? 옆에 계신 리더님은 누구실까요? 여기 이번에 퀸 세트 사셨는데 오늘 요리 처음 보고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 하세요. 저기 화면 보고 가셔요. 네, 1번 카메라 여기입니다. 네네. 퀸세트 1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알려준 대로 잡채랑 한 번 해봤는데 밑에가 이렇게 자주 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와가지고 더 자세하게 좀 알아가지고 맛있게 해 먹을 것 같아서 왔는데 정말 야채나 이런 골고루 들어있는 이런 게 영양가 있어 보이고 색상이 살아있어서 보기에도 영양가 있게 먹음직스럽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밥도 이렇게 음식점이나 가서 이렇게 사 먹고 했었는데 쉽게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이제 퀸을 잘 이용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전체 갤러리 한 번만 보여주시고요. 이제 거의 요리하신 분들은 다 하셨고 정연아 리더도 아까 하고 계시던데 전체 갤러리 한번 봐주시고 자 멀리서 하고 계신 분 리더 중에 또 누가 계실까요? 우리 이준주 리더님 계시군요. 이준주 리더님은 무엇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자 정연아 리더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리는 다 했는데 저도 저녁 때 이제 이 요리 가지고 시댁에 좀 갔다 오려고. 근데
그 영양밥 같은 경우에 좀 들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저희가 요리 막 다닐 때 이것저것 들고 다녔었는데 하기도 너무 간편하고 보여주기도 좋은 것 같고 저도 잡채 할 때마다 참 맛있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 먹었는데 오늘 스폰서님 그 양념을 마지막에 이렇게 부어서 하니까 오늘 너무 맛있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잡채를 배울 때 이런 파프리카를 넣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성영 기자님이 처음에 보일 때 빨간 고추 1개, 파란 고추 1개를 썰어 넣으셨어요. 근데 저는 파란 고추 1개, 빨간 고추 1개가 있지 않으면 요리를 안 했어요. 그거를 빨간색 파프리카로 해야 되는 거를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요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이 쓰는 것만 썼어요. 똑같이. 그렇게 썰면 그렇게만 썰었어요. 지금도 사실 제가 아까 요리하면서 파프리카를 써도 돼라고 했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 이걸 나는 빨간 고추를 써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요리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요리를 배워서 할 것 같으면 절대 본인이 생각하는 요리를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요리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아니죠. 요리는 누가 한다? 퀸이 한다. 나는 거들기만 할 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요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요리가 아메이 우리 냄비 퀸의 특장점을 가장 살릴 최선의 요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이제 이번 달이 28일밖에 없는데 우리 회계년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며칠 뒤에 3월 1일 되면은 우리 회계년도의 후반기 6개월 3, 4분기가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 힘내시고 3월 달에는 또 새로운 걸로 찾아뵙겠는데요. 3월 달에 GOM에는 깜짝 놀랄 만한 분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STP를 해 주실 겁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요리도 3월 말에는 어떤 요리가 나올지는 나중에 밴드나 스폰서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달에 또 GOM과 또 새로운 베이징 요리 2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